얼마나 좋아요. 주변에 여기서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어린이집은 바로 밑에 있고 마트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고 싶죠? 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장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부동산 임장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뭘 보고 와야 하는지, 어디를 다녀와야 하는지, 또 부동산 가서는 무엇을 물어보고 와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제가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임장하는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임장을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임장을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임장이란 한마디로 현장 답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장은 그냥 한번 현장에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오는 것이야 라고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다녀오시면 힘만 들고 남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장은 그날 그곳에 가서 모든 정보를 얻어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전에 알아본 정보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내가 놓친 추가적인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장을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임장을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입지 분석입니다. 입지 분석은 임장을 가시기 전에 이미 끝내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임장을 가서 어디를 다녀올지, 무엇을 확인할지, 또 부동산에 가서 무엇을 물어볼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전 준비가 없다면 아마 임장을 가셔도 뭘 봐야 할지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입지 분석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해 내가 보고자 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의 교통, 교육, 주거 편의시설, 상업의료, 공원, 문화, 공공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해서 살만한 지역인지 분석해보는 겁니다. 교통은 지하철역, 버스정거장, KTX, SRT, GTX, 고속도로 IC, JC의 위치 등이 이에 해당하겠고,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원과의 위치까지도 이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주거 편의시설은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공원, 극장, 공공시설 등의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위치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그 외에도 확인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본적인 입지 분석을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셔서는 지도와 로드뷰만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요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느껴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느껴지는 느낌이다.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느낌을 주게 되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황금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 꼭 해당 현장에 가셔서 준공 이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그런 살기 좋은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조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시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규모와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 등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가셔야겠고요. 또한 주변에 비슷한 세대수, 연식, 브랜드 수준을 가진 아파트와 그 지역 내 가장 비싼 아파트의 위치 및 시세도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입지 분석과 시세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 준비는 바로 임장 계획입니다. 입지 분석을 하시면서 조사한 요소들 중에 어디를 보고 올지, 그리고 어느 순서로 볼지 동선 계획을 잘 짜셔야겠죠. 그래야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실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그리고 가까운 역이나 정거장, 마트, 공원 등 중에 몇 군데는 보고 와야겠고요. 주변에 비교할 만한 아파트와 부동산 한두 곳 정도는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곳 한 곳 돌아다니시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드신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다 보려 하지 마시고 동선이 꼬이지 않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계획을 짜셔서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에 저랑 같이 나가셔서 임장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연제구 연산동을 가볼 건데요. 이 연제구 연산동의 위치를 간단히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동쪽으로는 해운대구가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유명한 동래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야구가 유명하죠. 사직역과 덕천, 또 일자리가 많은 강서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중심부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서면, 그리고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는 동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산역은 1호선과 3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특히 이 1호선이 이제 작년에 급행열차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9개 역 중에 연산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의 요지들, 해운대, 그리고 부산대, 또 서면과 부산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강서구까지도 가기에 편한 매우 교통의 요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구 연산동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구축 대비 신축 비율, 바로 황금 비율이 매우 좋은 동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이내에 5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을 필터링해 보게 되면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구축이 많은 동네이고요. 또 입주 예정도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축일수록 가치가 매우 높고 신축일수록 향후에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집값을 보게 되면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운대구, 그리고 서쪽으로 강서구, 동래구 그 사이에 연제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연제구는 특히 동래구와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구의 집값 상승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가볼 사이트는 바로 연산동 입하는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10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아파트는 455세대, 오피스텔은 96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타입은 26평, 32평, 36평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최근에 36평이 실거래가가 8.5억을 찍었습니다. 해서 시세는 평당 2,300만 원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미엄, 즉 분양가 대비 현재 시세는 평균 3.5억 정도 더 비싸진 상태입니다. 오늘 가볼 임장의 동선 계획을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연산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사이트까지 한번 걸어가 볼 거고요.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연서초등학교를 거쳐서 그 다음엔 홈플러스, 그 다음엔 온천천이 흐르는 온천시민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본 사이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단지와 비교 단지인 연산동 일동미라주 그리고 연산자이 아파트를 거쳐서 본 사이트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본 사이트에 돌아와서는 우리 사이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요. 가장 가까운 부동산 몇 군데를 가볼 계획입니다. 동선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연산역으로 출발해서 온천천까지 갔다가 다시 비교단지를 보고 본 사이트로 돌아와서 본 사이트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부동산을 가보는 겁니다.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임장을 시작할 때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쪽까지 걸어가 봅니다. 자, 단지 쪽까지 걸어가게 되면 주변에 이제 도로가 환경이 어떤지, 또 소음이나 공해나 뭐 이런 거는 많지 않은지, 그리고 지도상으로는 이제 그 언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언덕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런 언덕이 가파른지 어떤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5시 28분에 우리 출발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주변에 이제 뭐 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은행이 어디 있는지, 뭐 빵집이나 스타벅스 커피숍 어디 있는지, 뭐 편의점이 얼마나 있는지, 뭐 약국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내 아이가 아니면 뭐 좀 큰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에 또 내가 또 출근하기에 가야 할 길들이니까 어떤 길인지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십니다. 다행히 이 집은 부산 중에서도 평지에 있는 흔치 않은 아파트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스타벅스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 우측에 보면 경찰서도 하나 있어요. 안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스도 왼쪽에 보이고요. 인도가 공사 중이어서 좀 이렇게 혼잡하긴 한데 인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좀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단지 근처까지 왔는데 요 아이들 병원하고 이제 산후조리원, 엄마들을 위한 병원 이런 것들이 있는 병원이 하나 있네요. 한 건물이 다 병원이니까 워낙 좋네요. 옆에도 이 건물도 이제 병원들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뭐 치과나 내과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데 1층에 이제 약국도 있고 출산 플래시도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 단지예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31분이니까 딱 단지까지 여기서부터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건너편에는 지금 보니까 앞에 또 병원들, 치과, 뭐 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단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이제 아이가 걸어갈 때 어떤 길을 걷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큰 도로를 건너야 되면 몇 번을 건너야 되는지, 또 도로까지 가는 길에 도로가 좁은 도로는 없는지,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없는지, 또 유해시설들은 많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단지부터 해서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아파트는 입주자정업 날이었어가지고 그 입주자정업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서 앞에 이런 행사하는 그런 팻말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또 가면서도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건물 바로 앞에 요대행이 하나 있고요. 이게 4차선 대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차량 소리들도 좀 나긴 하네요. 자,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차들이 나오는 길이 하나가 보이네요. 그 왼쪽엔 웰리스 병원하고 뭐 음식점들,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골목이 보입니다. 자, 아이가 이 길을 이제 안전하게 건넜다고 생각하고 다음 이제 4차선 도로를 건너야 건너편에 이제 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4차선 도로 건너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겠네요. 자, 이 4차선 도로를 건너고 나면 바로 이제 대각선에 보이는 게 학교예요. 지금 시간이 35분, 한 3분 정도 걸렸네요. 초등학교까지. 아이 걸음으로 오기에는 멀지 않은 그런 거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길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이 정도 큰 길 하나 건너는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아까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지금 국립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더 어린 아이들은 바로 그냥 거기에 맡기고 또 찾아오면 되니까 그런 것도 참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에 도착했고요. 이제 이 다음에는 어딜 가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후 활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방과후 활동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뭐 지도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걸어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중요하게 좀 포인트 될 만한 요소들을 고르셔서 이제 가보시는 거예요. 뭐 마트나 아니면은 공원이나 문화시설들, 극장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공공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는 거죠. 근데 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장소를 먼저 계획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동선이 꼬이지 않게 이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정하셔서 그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 돌아보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비교할 만한 단지들 몇 군데를 가보고 다시 원래 그 본 단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마트와 공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가는 길에 우측에 저희 비교 단지인 그 비슷한 규모의 4년 된 아파트, 그리고 그 우측에 11년 된 대단지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이 단지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아까 전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가격 시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 단지들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게 되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도 그만큼 그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 지표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단지에서부터 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홈플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측에 이제 홈플러스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에서 저희는 공원을 가볼 건데요.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해서 한 3분 정도 더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덥네요. 덥죠? 네, 마트 앞에 이제 교차로가 보이는데 이 교차로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이 곳에서부터 이제 부산의 교육의 명문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산역 쪽,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쪽, 동네 쪽으로 가기에도 이 길을 따라 바로 갈 수가 있고 해운대 쪽으로 갈 수 있는 교차로도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교통의 거의 뭐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더워가지고 우리 카메라맨이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카메라맨의 지금 손이 좀 흔들리는 것도 좀 감안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덥거든요. 오늘 폭염경보주의보가 내렸다고 하죠? 오늘은 뭐 그렇죠. 폭염이 날입니다. 이 주위에 보시면 아파트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보면은 다 구축이에요. 최근 10년 내에 공급된 주택들이 여기는 없어요,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단지 그 하나. 그것도 규모도 한 600세대 정도 되는 그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한곳 외에는 이 주변에 지금 신규 아파트가 10년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또 동네 쪽인데 교육 이집하고 유명한 그곳. 그곳에 비해서도 이 지역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시세가 오히려 더 낮은 편인데도 신규 아파트에 브랜드가 달린 아파트가 여기 들어서기 때문에 거리는 저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지역도 저 가격만큼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홈플러스 이제 건너편에 보니까 큰 다이소도 하나 있네요. 다이소 세권이죠, 다이소 세권. 중심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하철 부산에 이제 2호선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정중앙에 있는 역이 바로 여기로. 연제역이요? 그렇죠. 연제역이, 연산역이. 아, 연산역? 연산역이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렇게 교차로도 있는 쪽에 있고 좀 어딜 가기 좋죠. 해운대 가기도 좋고 동네 쪽 가기도 좋고 부산역 가기도 좋고.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로 이제 지어진 수영도. 여기가 참 좋은 게 평지인데 이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이 있는 공원이 있고 우측에는 지금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아, 그쪽에요? 때문에 이제 뭐 산책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사천으로 좀 걸어볼 수도 있고 좀 저렇게 산길 좋아하시는 분들 또 멀지 않은 곳 산도 있으니까 좀 가셔도 또 보게 되고. 이제 하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하천이 딱 이제 경계인 것 같아요. 저쪽이 지금 동네라고 보이고 지금까지 연산구였고 동네랑 연산 그 경계에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바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하천으로 이루어진 이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거나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시기
이제 지금 저희 단지에서부터 한 5분, 6분 정도 이제 걸어오시면 있는 자 이제 공원까지 와봤고 이제 저희는 다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서 살피면서 저희 단지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집을 고를 때 중요한 거는 뭐 세입자를 주든 뭐 하든 어쨌든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내가 이런 편의시설들과 공원들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얼마쯤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좋다, 살만하다 100%는 항상 없어요. 항상 100%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는 것은 돈만 있으면 가능한데 돈이 그만큼 못 따라주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위치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입지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때문에 나중에 이 집을 팔고 나오실 때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잘 팔릴 수 있고 시가 매우 중요해요. 자, 저희는 다시 저희 단지 주변으로 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이제 배산인데 여기서 저희 단지에서 보이는 공간이 딱 저 산이 보이거든요. 네, 저희 단지 쪽으로 와서는 저희가 확인할 것은 단지 주변에 이제 건물들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높은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향이 어디 쪽에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단지 앞에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우리 단지 뒤쪽에 있는 상업시설 이제 지역이에요. 이 앞에 있는 상업시설들의 이제 건물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높아봐야 4층, 5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오피스텔로 보이는 건물이 8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8층 밑에 있는 집이라면은 앞에 뭐 오피스텔이 가릴 수도 있고 상업시설이 가릴 수도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을 고른다면은 8층 이상, 최소한 8층 이상에 있는 건물을 골라야 되겠고 호수도 이쪽 상업시설 바라보고 있는 호수들을 최대한 피해서 고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을 고르실 때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변 건물의 높낮이를 체크하시고 어느 호실들이 대도로변이나 술집 등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공해 피해를 받을지 예상해 보시고 체크해 두셔야 계약하실 물건을 정하실 때 피해가 있는 세대들을 피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야 나중에 해당 단지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집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변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가서는 이 단지에 대한 분위기와 가격 추이, 그리고 내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따로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시고 또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이번 편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임장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가셔서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무엇을 또 기록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 너무 궁금하신 거 많으셨을 텐데요. 딱 이것만 보면 현장에 가셔서 무엇을 보고 오셔야 할지, 또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또 부동산에 가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까지도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먼저 제 채널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